부처님 날을 맞이해서 성불한 사람이 좀 있어요. 네. 정신을 좀 차린 사람이 있는데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상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출마를 안 했죠. 출마를 안 한 상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사실상 이제 추미애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 명심이 향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정성호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고 네. 조정식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해서 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네. 추미애로 지금 정리가 되는 상태인데 이번에 우상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다.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이제 박찬대랑 그다음에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쩌다 이렇게 지금 성불해가지고 정상인이 됐죠? 그러니까 우상호가 성불하는 네네. 계기는 간단합니다. 어.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네네. 이제 정치에 이제 약간 뜻을 관심을- 내려놨다. 뜻을 내려놓고 음. 밖에서 보면은 이게 보이는데 다시 이제 또 출마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사람임을 벗어 던지고 다시 짐승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네네. 이철희 이분이 이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그러니까 문재인식 정치에 학을 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하고 라디오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바른 말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이제 청와대 들어갔거든요. 그때 정무수석이었나요? 네. 다시 이상해졌어.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벗어나면 정상인이 되고 다시 들어가면 비정상인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네. 정치판에 들어가면 정말 이 권력에 줄 서야 된다는 이런 이런 마음 있잖아. 이런 마음이 모든 판단력을 다 앗아가죠. 사실 장경태도 원래부터 이렇게 또라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얘도 뭐 자기 뭐 그냥 앞가림도 하고 뭐 착한 마음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장경태랑 밥 먹어봤거든요. 진짜? 네. 이럴 수가. 그래서 장경태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밥 먹을 때 뭐라 그러던가요? 그때 놀랍게도 같이 있던 사람이 네. 이준석입니다. 개판이네. 아니 어떻게 그 소굴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제가 그때 이제 토론 진행을 했었는데 아. 보수 쪽이 이준석, 저쪽이 이제 그 장경태가 나와가지고 장경태랑 교수님 그 싫어하시는 그 서재현도 있었습니다. 네, 뭐 싫어하는 거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이러다 만나면 어쩌려고 그 같은 서씨라고 날 또 챙기던데. 근데 어쨌든 장경태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진짜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온갖 아부를 다 한 정말. 그 아부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구토가 납니다.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쨌든 재선 의원이 됐죠. 이번에는 김경진한테 이겼지 않나?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제발 지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겼습니다. 참 진짜 장경태가 지금 그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서 재선 의원으로 거의 뭐 중진급으로 이렇게 막 네.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장경태가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그 테이프를 튼 놈이 장경태고 그렇죠. 이번에 그 장시호 녹취록을 튼 놈도 아마 장경태 아닌가요? 맞아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딴 이제 그 뭐 극좌 유튜버가 만들어낸 찌라시를 그냥 그거를 틀고 앉았고 결국 지금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그렇죠. 장시호 이번에 또 입장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이제 그거 과장한 거다 거짓말한다고 해당 검사한테 사과한다고. 그 사과를 11월에 이미 했고요. 음. 6개월 전에 했는데 그럼 그런 걸 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장시호한테 전화해서 너 이거 진짜 맞냐라는 그런 최소한의 검증 과정 정도는 거치자고.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도 너 나한테 욕한 거 맞아라고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절교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애가 그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거는 진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 조치라든지. 물론 이제 검사님이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만. 아니 다 제3자가 고발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까지 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깡패라고. 그러니까 장경태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으면 어째 거짓말인 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걸 내가 터트려서 뭔가 공을 세우고 우리 지지자한테 어필하자. 뭐 개딸들은요 이런 거 있으면 환장해. 그래서 그냥 자기 개딸들이 제일 믿는 전사가 되겠다는 거죠. 예전에 그 자리가 김의겸이었어 원래. 그렇죠. 예, 김용겸이 후원금 다 차고 이런 게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건 진짜건 가리지 않고 일단 그냥 가서 틀고 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좀먹는 행위인데
행위인데 돈 먹는 행위인데. 법원에서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처벌하고 애당초 더 탐사 더 뭐 뉴탐사인가 뭔가 뉴탐사. 그런 거부터 사실 징벌적으로 처벌을 해가지고 감히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네, 저런 말이 안 되거든요. 저런 뭐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네. 저런 거짓말하면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이제 그쵸. 물리고 막 네. 평생 갚아도 안 될 만큼의 그런 가짜 뉴스를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계속 할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더 참사가 나쁜 짓을 해. 그리고 여기 갈라져서 또 돈 때문에 싸워서 뉴탐사가 나와. 다른 조직입니까 이게? 같은 그럼요. 그놈이 그놈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시 유튜버계에 발을 못 들게 해야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는 실수로 가짜 뉴스를 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과하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요. 잘못된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는. 그럼요. 이 반성하지 않는 좌파. 예.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예. 좌파들은요. 요즘은 이제 빨당에서는 저기 외모 비하 안 하시죠? 그거 빼면 없는데 하는 말에 거의 절반이 그거예요. 무슨 그걸 왜 안 해? 우리 개꿀인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포기하면 그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빨대양 외모 비하가 듣고 싶으시면 빨대양으로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누구를 주로 비하하십니까? 주로 이제 김정숙. 어제 보니까 저게 지나가면서 슬쩍 보니까 이제 김정수 사진이랑 옆에 보면 짐승이 같이 이렇게 그 있는. 작가가 맨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그건 지나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말로 깝니다 말로. 네, 뭐가 더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뭐야? 네. 내 편을 들어야지. 아, 그렇죠. 교수님 항상 맞죠.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추미애 같은 경우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가 당대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대신 이제 뭐 호위무사하겠다고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국회의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추미애는 충분히 그런 말 안 해도 충분히 그럴 놈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정성호와 조정식이 원래 이제 의장 경선에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추미애가 얘네랑 같이 나가면 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추미애가 은근히 또 비호감이 많거든. 그렇죠, 뻘짓을 그렇죠.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사실 그럼요. 국회의장은 어떤 존재냐면요. 국회의장 되면 국회의장 국가 서열 뭐 3위. 2위야? 네. 대법원장은 3위고. 2위라고 하네요. 어쨌든 네. 그 국가 의전 서열 뭐 탑3 안에 뭐 2위인 그런 조직이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치졸한 공작을 통해서 당선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지 않나? 그럼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성호랑 추미애 중에서는 추미애가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벌써부터 좀 저는 그 얼마나 막장이 그럴 될지 수 기대가 있는데,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장들이 역대 국회의장들이 세워놨던 이제 국회의장 중립의 이 전통 이거는 이제 추미애가 다 이제 박살 낼 게 너무 명확한 그렇죠. 명확 가능하고 그러니까 추미애가 나는 정말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해도 일단 우리는 안 믿을 건데 자기는 이미 중립을 안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중립을 지켰던 국회의장들을 까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국회의장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거기에다가 지금 추미애가 압도적 제1위인 민주당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법안을 생산하는 관문인 법사위와 운영위까지도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한테는 부처님 오신 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성불 안 됩니까? 성불 안 됩니다. 웬만해야 성불이 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참 김대중 대통령이 이럴 때 원망스러워요. 아니 추미애를 딱 이제 픽업하면서 뭐 잔다르크 뭐 이런 별명도 이제 붙게 만드는 분이 막 그분인데 잘못 골랐어요. 해도 너무하죠. 그냥 세탁소 달러 그냥 사는 게 모두한테 행복한 결말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그 찡찡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에도 안 된다고.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맞습니다. 또 뭐 있죠? 저기 이슬람은 뭐 뭘 하죠? 안 그래도 이런 분을 이슬람에 보내야 되는데 이슬람 가서 히잡 쓰고 좀 몇 년 살아야 진짜 그 좀 절제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이, 그럼.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